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 이거예요. 오늘 그 연설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휴전을 나한테 요청을 해왔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란이 곧바로 이거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부인을 한 거죠. 그래도 계속 협상 중이다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이미 있었던 건데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저항 의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이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비행물체가 포착이 되죠. 이란 상공이라는데 저게 충돌 후에 뻥 하고 저렇게 터지는데 바로 저게 미군의 MQ-9 리퍼라는 무인기라는 겁니다. 김대영 평론가. 예. 저 가격 상당하던데요. 대당 가격이 거의 한 440억대로 알려져 있고요. 445.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정보 수집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공대지 무기를 탑재하고 전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주한미군에도 지금 순환 배치 혹은 고정 배치 형태로 배치가 돼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로 예. 이 무인기 같은 경우 이란과 인연이 깊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술레이마니 네. 제거했을 때도 동원이 됐었고 아. 그다음에 이번 예. 전쟁에서는 지금 이제 이란의 제공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란 영내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자폭드론 발사대 위주로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MQ-9 리퍼에 더해서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440억 원짜리가 격추됐고 미국계. 자, E3 조기 경보기 4,500억 원짜리가 완파됐고, 자, 300억 원짜리가 폭격에 1,500억 원짜리는 비상 착륙까지. 자, 이렇게 거의 뭐 조에 달하는 그 수준의 지금 피해를 미국이 입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 그 MQ-9 리퍼 같은 경우는 아니 저거를 이란이 우리가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장소가 알고 보니까 이스파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이란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사실 MQ-9은 저런 지대공 미사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스파한까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란 영내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올렸죠. 물론 저게 미국에서 찍은 건 아니고 네네. 이란 쪽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의 공습의 목표가 이스파한의 저런 무기 저장소 혹은 예. 탄약고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기 공격을 미국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여준 이유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이 잘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땐 예. 굉장히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뼈아프기도 한데 지금 근데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도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지금 뭐 우리가 대당 뭐 MQ-9 같은 경우에는 예. 한 445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열 몇 대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4천억에서 5천억 넘는 그래요? 또 피해가 생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뭐 조기 경보기라든가 블랙호크 스텔스기 다 계산해 보면 거의 1조 원 이상의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가 올렸던 그 이스파한에 대한 공습. 자, 그때 그 같은 장소에서 MQ-9 리퍼, 미국의 MQ-9 리퍼를 또 격추했다라면서 같은 장소에서 마치 복수라도 한 것처럼 저런 영상을 이란이 공개를 한 거죠. 자, 이란은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테헤란 시내로 가보죠. 자, 저기가 테헤란 시내입니다. 자, 얼마 전인데요. 자, 저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저기가 지금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보면 어린 아이까지 띠를 두르고 저 옆에서 우는 여성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저렇게 지금 이란 국민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총책임자라고 그래요? 백승훈 박사? 네, 알리레자 당실이죠. 어떤 인물이라고 하면 예. 지금 이란이 지금 쓰고 있는 모기함대 전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기함대 전술을 만든 전략가라고 불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쾌속정 예.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그 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란 해군이라고 하는 전력이 네. 어떻게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그 주변국의 해군에도 이길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저분이
저 장군이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예. 그 소위 말해서 스냅백, 이란에 대한 그 최대 압박 정책을 썼을 때 그때 해군 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해군 사령관이 된 이후에 예. 그럼 모기함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네들이 부족한 전력으로도 네.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지금 모기함대 전략을 만든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기 함대라는 전략을 만든 또 사람이고 이 호르무즈 봉쇄의 사실상 주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숨지자 이란 내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탕실이라고 그래요. 탕실. 그래서 우리가 탕실이다 이런 외침까지 나옵니다. فرمانده غیور و شجاع نیروی دریایی سال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یابان علیرضا تنگسیری پس از سالها مجاهدت در این بیانیه آمده هر رزمنده ایرانی یک تنگسیری است و روزها و ماههای پیش رو خواهیم دید چه شگفتی‌هایی را رقم خواهند زد. 자,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뭐 협상은 순탄치 않고요. 앞으로 2, 3주간 미국이 맹폭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 이란도 좀 만만치 않게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총공세를 예고한 미국. 자, 이란 상공에 이런 거. 바로 흑멧돼지떼라고 불리는 이거를 출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김재영 평론가. 예. 지상전의 핵심 전력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한때는 우리 주한 미군에도 배치가 돼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미 본토로 다 이동을 했는데 항상 이 미군군은 이 공격기를 퇴역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네. 미 의회에서 항상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거 퇴역시키면 미국 육군이나 해병대 누가 지원할 거냐. 네네. 그럴 정도로 미 지상군 입장에서는 지상작전할 때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고, 지금 뭐 이란 본토에 대한 지상전은 사실 계획이 없지만 네. 도서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A-10이 없으면 미군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파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앞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2주, 3주 맹폭격한다 그랬잖아요. 핵심적인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30mm 기관포 있죠. 예. 이게 사실 지상전 지원의 중요한 무기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무장 탑재량도 상당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서 지역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제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그런 공격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만약에 뭐 가상 상황이지만 예. 이란의 어떤 작전에 적에 투입된다 그러면 어디에 투입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서도 이제 뭐 모기 함대 예. 얘기 나왔지만 단순히 저기 지상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크기의 군 함정도 예, 예.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백기투항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미국.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겠다 싶은 이란. 자,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예상되는 그 호르무즈 통행료가요. 이 법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이란이 배럴당 1달러의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화 또 코인으로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일단 이 배럴당 1달러가 백승훈 박사님, 네. 저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유류선 한 척으로 보면 이게 한 척당 대략 얼마고? 아니 그리고 코인으로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게 초대형 원유 유조선이 보통 200만 배럴의 그 용량을 적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척당 그게 최고 큰 유조선이긴 하지만 예. 30억 정도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기존에 나왔던 30억 거의 그 수준이네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근데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라는 계획은 지금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 스위프트 코드,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 다 찍어야 되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그 석유 대금을 이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그런 미국의 그 경제 제재를 우회해서 그 석유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통치 자금이나 뭐 정권 안정화를 위한 그 자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트럼프 여파로 인해 코스피가 마이너스 4.47%, 그리고 어제보다 5.36% 내린
1056.34선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지금 이런 경제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파를 지금 미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도 뭐 호르무즈 통행료를 정말 30억씩, 300억씩 뭐 이렇게 30억씩 내야 되는 건지 청천벽력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you know,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They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핵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만 5천 명 병력을 주둔 중이다. 자, 이 4만 5천 명 계속 틀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4만 5천 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민정훈 교수님. 아니 처음인 것 같아요. 핵 위협이 도사리는, 그러니까 북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지역에 미군을 28,500명인데 뭐 4만 5천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 상당한 수를 파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주기 노력하는데 한국을 파병을 안 했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하고 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여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그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라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거론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북핵까지 거론을 할 정도면은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동안 나토에 대한 불만을 좀 직접적으로 제기를 해오다가 이게 슬슬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민 교수님 혹시 뭐 방위비나 아니면 뭐 무역 규제 이런 거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글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 부분에서 동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한 문맥도 보면 다 여러 나라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에 한국이 보다 중요한 국가가 됐다를 보여주는 반증하는 증거라도 그렇습니다. 1기 때는 얘기를 잘 안 했는데 2기 들어오면서 훨씬 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가치를 인지하면서 한국을 거론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우려가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그만큼 미국과 협력에 있어서 유용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관세 협상이라든지 미국 내 투자라든지 여타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중시하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